2021년 올해 키워드를 하나 꼽는다면 바로 메타버스가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은 메타버스 시대의 일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고고싱. 또 하나의 세상, 메타버스가 온다. 아침 6시, 기분 좋은 음악 소리와 함께 눈을 떴다. 눈앞의 대형 스크린에는 오늘의 수면 시간과 날씨, 밤사이 받지 못한 알람 메시지, 추천 아침 식단이 보였다. 샐러드와 두유 한 잔을 에너지 보드에 올려놓고 식사를 했다. 에너지 보드에 달린 AI 카메라는 아침 식단을 인식한 후 건강 데이터에 통합시켜 놓는다. 간단한 식사를 마친 후 홈 트레이닝 화면을 거실 벽에 띄웠다. 화면에 등장한 인공지능 코치의 동작에 맞춰 자세 교정 운동을 시작했다. 화면 왼쪽에는 코치가, 오른쪽에는 내 모습이 나오며 틀린 동작을 할 때마다 바로 교정해준다.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에 비해 자세가 많이 좋아졌다. 오늘 얻은 점수는 B+.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10점의 포인트가 도착했다. 현재까지의 누적 포인트는 60점이다. 빨리 300점을 채워 신발을 주문하고 싶다. 교정 운동을 마치고 XR 바이크에 앉았다. XR 글래스를 쓰고 전원을 켜 XR 짐에 접속하니 옆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XR 짐은 오프라인 헬스장에서 사이클을 타는 것처럼 가상의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운동할 수 있어서 좋다. 강사의 신호에 맞춰 저마다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확실히 혼자서 운동할 때보다 재미있고 가상 공간이지만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친구도 사귈 수 있다. 두 코스를 돌고 나니 8시가 넘었다. 드디어 초보자 코스가 끝났다는 강사의 말과 함께 비기너 배지를 받았다. 배지가 있으면 무료로 트레이닝복과 신발 등으로 교환할 수 있어 바로 아바타에게 적용했다. 아바타 꾸미기가 끝난 후 스크린샷을 찍어 SNS에 공유했다. 이제 출근할 시간이다. 서둘러 씻은 후 햅틱 슈트를 입고 키보드를 챙겨 테이블에 앉았다. 아바타로 출근하면 좋을 텐데 이번 달부터 변경된 회사 지침은 업무 중 아바타 접속 금지다. 덕분에 전 사원들에게 햅틱 슈트와 업무용 XR 글래스가 지급됐다. 글래스의 전원을 켜자 홍채 인식을 한 후 가상 오피스에 접속됐다. 가상 오피스인 XR 오피스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한 사무실이다. 다만 적당한 크기의 테이블과 의자는 있어야 한다. 현실 세계의 테이블을 인식해 XR 오피스 내의 공간을 할당하기 때문이다. XR 테이블 역시 회사에서 지급해줬는데 집안 어느 장소에 앉아 일할까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어 좋았다. 왼쪽, 오른쪽, 앞, 뒤 모두 다른 동료들이 앉아 업무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가상 오피스에서 일하는 1세대가 줌과 같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었다면 2세대는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접속해 회의를 하는 겟더타운 방식이었다. 처음에는 상당히 어색했지만 사람들은 금방 익숙해졌다. 그리고 곧바로 어디에서 접속하든 함께 모여서 일할 수 있는 3세대인
XR 오피스의 초기 버전이 나왔다. 아바타로 출근이 가능했기에 자신의 실제 얼굴을 보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었다. 다만 아무리 아바타가 자연스럽다 해도 사람들과의 대화는 말뿐이 아닌 표정 등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 제약이 많았다. 게다가 아바타로 접속하다 보니 게임처럼 느껴져 집중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지금은 이 단점을 보완해 자신의 모습 그대로 접속할 수 있는 4세대 XR 오피스를 이용하고 있다. 4세대에서는 XR 글래스를 이용해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스캔해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XR 슈트는 정장 혹은 캐주얼을 입은 것처럼 옷차림을 바꿔줄 수 있다.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출퇴근 시간을 줄임과 동시에 집에서 혼자 일한다는 고립감이 해소되었다는 게 긍정적이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다면 메시지를 보내면 되고 회의를 하고 싶다면 단체 메시지를 보낸 후 수락하면 즉시 회의실로 이동된다. 이곳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모두 자동으로 기록된다. 게다가 XR 오피스에서는 눈앞에 4개 이상의 모니터를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다. 공간의 제약이 없기에 생산되는 제품의 프로토타입을 실행해 함께 작동시켜 본 후 회의를 할 수 있고 무제한으로 확장되는 캔버스를 이용해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할 수도 있다. XR 오피스를 도입한 회사의 입장에서도 많은 것이 좋아졌다. 일단 사무실에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줄었다. 직원들 개개인에게 할당하는 공간과 비품들만 해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절약된 비용을 활용해 사무실의 개별 책상을 없애고 쾌적한 회의실로 바꾸었다. 외부 사람들을 만나야 하거나 팀 내에서 오프라인 회의를 진행하고 싶을 때 쓰는 공간이다. 절약된 금액은 더 빠르고 쾌적한 접속을 위한 XR 오피스의 인터넷 속도 및 서버 확장 비용으로도 쓰였다. 그리고 굳이 출근할 필요가 없으니 이제 글로벌 채용은 기본이 됐다. 어디에서나 접속할 수 있는 강점 때문에 해마다 우수한 해외 인재들의 지원도 늘고 있다. 12시 점심시간이다. 오늘은 일본에 사는 팀원과 점심 약속이 있다. 최근 고민이 있는 것 같아 식사를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식사를 준비한 후 눈앞에 떠있는 레스토랑 메뉴를 누르자 화면이 이동됐다. 일본 친구가 먼저 왔는지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점심 역시 각자 집에서 먹으면 된다. 눈앞의 공간은 레스토랑으로 변했지만 현실은 자신의 집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2가지 방법이 도입되었다. 하나는 가상의 공간만 제공하는 레스토랑이다. 각자의 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스캐닝한 후 상대방에도 알 수 있게 한다. 2번째는 미리 예약할 경우 각자의 집으로 음식을 배달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에서 먹는 음식이 일치하게 보여주는 방식이다. 공간 역시 다른 손님들도 보이는 일반적인 행태와 철저하게 보안이 보장되는 단독 룸을 선택할 수 있다. 식사를 마친 후 다시 사무실 메뉴로 이동해 열심히 일을 한 후 이제 퇴근이다. 글래스를 벗고 기지개를 켰다. 오늘 저녁은
간만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오프라인에서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다. 메타버스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비할 수는 없다. 이 이야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메타버스 기술에 맞추어 직장인의 하루를 재구성한 것이다. 물론 자연스러운 메타버스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겠지만 MS의 홀로렌즈,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등 XR 글래스들과 가상세계의 감각을 그대로 느끼게 해주는 전신 햅틱 슈트는 메타버스 세상에 대한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모든 기술 발전이 그렇듯 동전의 양면처럼 여기에도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이 있다. 공간의 제약이 해결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메타버스 내에서의 소통의 부재, 인간과 인공지능의 구분 등 고려해야 할 문제점도 끊임없이 발생한다. 어떤 미래가 오든 이미 다가온 미래다. 메타버스의 세상에서 일을 하고 살아간다는 건 우리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뀐다는 걸 의미한다. 다행인 건 메타버스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해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엔비디아, 메타버스의 시대를 선언하다. 엔비디아는 그래픽카드로 시작해 인공지능을 넘어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핫한 회사이다. 2020년 10월 6일 열린 GTC 기조연설에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미래 20년은 공상과학과 다를 게 없다.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고 있다며 메타버스의 시대를 선언했다. 마치 영화의 예고편과도 같았던 순간이었다. 7가지로 정리된 연설에서 주목할 부분은 4가지다. 하나씩 해석해보자. 첫째, 메타버스는 인터넷 다음의 세계다. 인터넷 혁명 다음의 가장 큰 변화는 모바일이다. 2016년 알파고의 등장 이후 인공지능의 시대를 가장 큰 변화로 이야기해왔는데 인공지능의 시대란 결국 메타버스와의 연결을 의미한다. 둘째, 메타버스는 게임 속 세상에 그치지 않는다.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메타버스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례는 게임이다. 그만큼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게임에서만 그친다면 현실 너머의 세상인 메타버스라고 할 수 없다. 즉, 가상의 공간에서 게임 말고 다른 생활을 즐길 수 있고 현실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걸 뜻한다. 셋째, 다른 세상과의 연결이다. 젠슨 황은 에픽게임즈의 언리얼 엔진과 어도비, 오토데스크를 언급하며 다른 세상이라는 말을 썼다. 예를 들어 동물의 숲과 포트나이트는 다른 게임이다. 각각 다른 게임이고 두 게임을 개발한 회사도 다르고 게임 속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두 캐릭터가 만날 일이 없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을 사용하게 된다면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의미로 확장해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각각의 세상을 창조하는 일뿐 아니라 각 세상과의 연결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에서 다운받은 청사진으로 실제 세상을 만들 것이란 부분이다.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공장을 만들기 전에 가상의 세계에서 미리 만들어 볼 수 있다면
무인 로봇을 만들기 전에 무인 로봇이 제대로 명령을 수행하는지 다양한 환경을 만들어 미리 테스트해 볼 수 있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게임을 넘어 현실을 재설계한다는 말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렇듯 메타버스란 용어를 세상에 다시 불러들인 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다.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그의 말은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의 휴스턴 연설인 우리는 달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와 같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점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